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당신의 성과를 아주 자연스럽게, 심지어 전혀 힘들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기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48가지 법칙 중 30번째 법칙, 성과를 자연스럽고 힘들이지 않게 보이게 하라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겸손하라는 건가 싶기도 한데 알고 보면 실상은 정반대에 가깝죠. 권력, 인식, 그리고 때로는 뭐랄까 기망까지 얽힌 이 법칙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이것이 당신의 현실에서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 법칙의 핵심 아이디어 자체는 아주 명확합니다. 당신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쏟아부은 그 엄청난 노력 있잖아요. 뭐 수많은 연습 시간이라든지 심지어 동원했을지도 모르는 어떤 교묘한 술책 같은 것들까지도 철저히 감추라는 거죠. 네, 맞아요. 겉으로 보기엔 마치 당신에게는 그 일이 식은 죽 먹기였던 것처럼,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어쩌면 약간은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통찰이 나오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능력 있어 보인다 이 차원을 좀 넘어서는 이야기거든요. 핵심은 당신이 막 땀 흘리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보여주는 것 자체가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노력을 보고 아, 저 정도 노력이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혹은 저 사람의 한계는 저기까지구나. 이렇게 좀 쉽게 판단해버리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과정을 완벽하게 숨김으로써 당신의 능력에 대한 어떤 신비감을 극대화하고 사람들이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함부로 재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하. 이건 그러니까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아주 계산된 인식관리 전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노력은 감탄을 자아내기 어렵지만 어떻게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성취는 경외심마저 불러일으키니까요. 계산된 인식 관리. 와, 정말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노력을 숨기는 것이 오히려 더 강력한 인상을 준다니 참 역설적입니다. 근데 이런 태도를 설명하는 아주 근사한 이탈리아 단어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바로 스프레차투라입니다. 스프레차투라. 네, 그 르네상스 시대에 발다사레 카스틸리오네가 쓴 궁정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상적인 궁정인이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꼽은 개념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 일이라도 마치 아무런 노력 없이 아주 쉽게, 그야말로 타고난 듯이 우아하게 해내는 태도, 이걸 의미해요. 아, 타고난 듯이. 네, 모든 기교나 힘든 과정을 싹 감추고 오직 완벽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만을 보여주는 것. 이게 핵심이죠. 권력이란 게 결국 실체만큼이나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중요한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프레차트라는 시대를 초월해서 권력자들이 계속 연마해온 그런 기술인 셈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여유와 우아함 자체가 어떤 권력의 상징처럼 작용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법칙, 그러니까 노력을 숨기는 이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단순히 대단해 보인다?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실질적인 목표를 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신의 능력에 대한 어떤 경외심, 심지어 약간의 두려움까지 자아내서 당신을 실제보다 더 강력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네. 사람들은 노력 없이 이룬 듯한 성과에 훨씬 더 큰 점수를 주니까요. 둘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런 귀찮거나 아니면 당신의 비밀을 캐내려는 듯한 질문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정을 공개하면 필연적으로 평가나 비판에 노출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셋째, 이게 또 정말 중요한데 당신만의 노하우, 기술, 정보 습득 방식 같은 거요. 경쟁 우위를 점하게 해주는 핵심 비결을 보호하는 효과입니다. 아, 비결 보호. 네, 당신의 비법을 공개하는 순간 그 힘은 약해지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죠. 반대로 당신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의 가치와 협상력은 극대화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치밀한 전략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노력을 숨기는 것이 자칫하면 좀 오만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팀으로 일할 때 동료들에게 좀 위화감을 주거나 심지어는 정지까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위험은 없을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물론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법칙을 적용하는 데는 상당한 섬세함과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핵심은 노력의 과정을 숨기는 것이지 결과물에 대한 자부심이나 협력의 중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오만하게 보이는 것과 신비롭게 보이는 것은 정말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죠. 또 이 법칙은 주로 개인의 권력이나 명성을 구축하는 그런 맥락에서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팀워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투명한 정보 공유라든지 노력의 과정에 대한 공감 같은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리더들의 경우를 보면요. 어느 정도의 스프레자투라, 그러니까 힘든 내색 없이 문제를 척척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여전히 조직 내에서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상황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가 관건이겠죠.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노력 숨기기 법칙이 실제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여기가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일본의 유명 화가 카노 타뉴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금병풍의 그림을 그리는 상황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카노 타뉴라는 화가가 금병풍의 그림을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요. 일부러 의뢰인이 보는 앞에서 아주 서툴고 좀 지저분하게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부러요? 네, 물감을 막 아무렇게나 바르고 선도 엉망하고 긋고 누가 봐도 완전 초보자처럼 보이게 행동했다는 거죠. 당연히 비싼 돈을 주고 의뢰한 사람은 불안하고 막 속이 탔을 겁니다. 그렇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사람을 잘못 골랐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겠죠. 그런데 작업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 엉망진창처럼 보였던 붓질들이 갑자기 조화롭게 막 어우러지면서 개나 제비 같은 섬세하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와, 반전이네요. 네. 의뢰인은 그 극적인 반전에 깜짝 놀라면서 감탄했고 아마 처음에 불안감이 컸던 만큼 최종적인 만족감과 그 화가에 대한 경외심은 훨씬 더 커졌겠죠. 타뉴는 단순히 그림 실력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파고드는 아주 극적인 연출 능력까지 보여준 겁니다. 그러네요. 처음부터 그냥 능숙하게 쓱쓱 그렸다면 그냥 잘 그렸네 하고 끝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와, 정말 영리하네요. 그 완성의 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초반의 서툼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는 거군요. 다음 사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전설적인 탈출 마술사 해리 후디니입니다. 그의 탈출은 정말 초능력처럼 보였죠? 맞습니다. 후디니는 수갑, 쇠사슬, 감옥, 심지어 물이 가득 찬 밀폐된 상자에서도 탈출하는 그야말로 초인적인 능력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죠. 사람들은 그가 진짜 유체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힘을 빌린다고 믿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진실은 훨씬 평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더 대단했습니다. 그의 모든 탈출은 사실 자물쇠 구조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극한의 훈련, 또 관객의 심리를 이용하는 영리한 속임수,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결과였거든요. 아, 결국엔 노력이었군요. 그렇죠. 그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정말 상상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후디니는 이 피땀 어린 노력의 과정을 대중에게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만약 후디니가 사실 이건 이런 원리고요. 저는 매일 10시간씩 연습합니다. 이렇게 밝혔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그의 성실함에 감탄했을지는 몰라도 그 마법은 사라졌겠죠. 정확합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불가사의한 존재로 남기를 선택한 거네요. 네, 후디니는 그 노력과 기술적인 비결을 감춤으로써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의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신비감이 바로 그의 권력의 원천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사람들이 그의 능력의 한계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때 그는 더욱 강력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20법칙의 핵심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좀 다른 분야인데요. 프랑스의 외교관이자 정치가였던 탈레랑입니다. 이 사람 역시 노력을 숨기는데 아주 능숙했다고요? 네, 타그레랑.
정말 복잡한 외교 무대에서 평생을 살아남은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죠. 그는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한 그런 힘든 작업 있잖아요. 그런 건 주로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아, 자기가 직접 안 하고요. 네. 그리고 자신은 마치 모든 상황을 아주 쉽게 파악하고 핵심을 꿰뚫는 듯이 굉장히 여유롭고 냉철한 태도를 유지했죠. 중요한 회의에서도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상황의 본질을 딱 꿰뚫는 짧고 재치 있는 한마디, 이걸 던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천재적인 통찰력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뭔가 있었겠죠. 그렇죠. 탈레랑의 그런 번뜩이는 발언이나 판단은 사실 그가 뒤에서 방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깊이 숙고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아하. 그는 그 준비 과정을 철저히 숨기고 오직 결과로서의 통찰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을 극대화한 것이죠. 마치 요즘의 뛰어난 리더들이 수많은 고민과 분석 끝에 내린 결정을 아주 간결하고 명쾌하게 발표하는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네, 그러네요. 그 과정의 고됨을 드러내기보다는 결과의 명료함과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리더십에서는 더 효과적일 때가 많으니까요. 카노 타뉴, 후디니, 탈레랑. 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법칙을 활용했네요. 이 사례들을 권력이라는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30번째 법칙은 권력의 본질적인 속성 중 하나,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보이는 것? 네. 권력 게임이라는 것이 실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실력보다 더 이미지를 관리하고 인식을 조종하는 게임이라는 거죠. 노력을 숨기는 행위는 자신의 진짜 능력이나 한계, 즉 미천을 상대방이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종의 고도의 기만술이기도 합니다. 기만술.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네요. 그렇죠. 또한 이 법칙은 로버트 그린이 말하는 다른 법칙들, 예를 들어서 완벽한 궁정인처럼 행동하라는 24법칙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단순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보다는 모든 것을 쉽고 우아하게 해내는 타고난 천재처럼 보이는 것이 권력 관계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는, 어찌 보면 좀 냉정한 현실인식을 반영하는 거죠. 듣다 보니 이 법칙 어딘가 좀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의 기만까지도 용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그 점을 좀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권력의 속성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 가치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법칙은 분명 결과를 위해서라면 외양을 조작하고 노역을 숨기는 것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다소 마키아벨리적인 그런 권력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적이다. 네, 과정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강력하고 유능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이죠. 물론 이것이 옳다거나 좋다는 그런 가치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현실 세계에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좀 불편한 측면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게 아마 그린의 주장일 겁니다. 그렇군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숨기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예외적인 경우도 언급되어 있던데요. 아주 드물게 노력이나 비결의 일부를 살짝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교묘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맞아요. 이건 정말 고도의 심리 전술에 해당하는데요. 핵심은 상대방에게 내가 저 사람의 비밀을 조금 알아챘어. 또는 저 사람의 수를 어느 정도 읽고 있어. 이런 착각을 의도적으로 심어주는 겁니다. 아, 착각을요? 네. 아주 작은 부분, 예를 들어서 별것 아닌 습관이라든지 사소한 트릭 정도를 일부러 노출시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거나 당신보다 약간 우위에 있다고 느끼게 되어서 방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종의 역이용인 셈이죠. 와, 그것도 전략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 부담이 큰 전략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당신의 진짜 실력이나 노하우가 드러나서 신비감만 깨트리고 좀 우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하는 말 그대로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노력을 숨기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 법칙의 기본 전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외는 예외일 뿐이군요. 자, 오늘 우리는 로버트 그린의 30번째 법칙, 성과를 자연스럽고 힘들이지 않게 보이게 하라는 다소 도발적인 전략을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핵심은 당신의 노고를 감춤으로써 경외감을 자아내고 불필요한 의심과 질문을 피하며 당신의 가치를 실제보다 더 높게 보이도록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이었죠. 카노타뉴, 후디니, 탈레랑의 흥미로운 사례들은 이 전략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물론 이 법칙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현실에서 기계적으로 적용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권력과 인식의 역학관계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노력과 감춰진 노력이 각각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지는지 이해하는 것은 분명 유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신이 속한 조직이나 사회에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힘들이지 않는 척하는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당신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관찰해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유독 여유롭고 모든 것을 쉽게 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던가요? 아, 맞아요. 그런 분들 있죠. 네, 그 이면에 숨겨진 노력을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겠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는 힘들이지 않는 듯한 탁월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평가받나요? 혹시 그런 스프레차투라가 암묵적으로 더 높이 평가받는 문화는 아닌가요? 더 나아가서 만약 당신이 이 노력 숨기기 전략을 아주 신중하고 또 윤리적인 선 안에서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한다면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어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을까요? 한 번쯤 당신의 상황에 맞춰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